이제 264페이지 여기는 뭐 한 문제도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 나온다는 쪽은 아예 안 나옵니다. 자,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자, 먼저 자, 중개 실무는 중개업 하시면서 실제 업무 보는 것을 실무. 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겁니다. 장롱 속에다 매실어 놓으시면 실무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장롱 속에서 끄집어내서 아예 그냥 벽에다 걸어놓고 할 것 같으면 실무를 한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실무에서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그리고 계약서 써주는 단계까지만 막 전기치고 이런 것들은 실무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금 받는 것도 실무에 안 들어갑니다. 계약서 딱 써주는 단계까지만 뭐 그게 실무.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265페이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순서가 맞는 것은 하면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먼저 다음 중에서 실무 순서가 맞는 것은 뭐냐 해갖고 오지선다로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은 정말 있었습니다. 자, 먼저 누구나 실무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고 의뢰를 접수하는 게 바로 청약에 대해서 승낙으로 해서 의뢰를 접수하는 게 바로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정말 의뢰 접수가 먼저 첫 번째. 그리고 시험 문제가 중개 활동의 출발점이 뭐냐 이렇게도 예전에는 쉽게 나왔습니다. 의뢰 접수가 있어야 그게 출발이 되지, 누구한테도 부탁을 안 받았는데 출발할 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의뢰 접수가 1번 타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요놈이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 냈을 겁니다. 먼저 조사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 계획을 먼저 수립할까요? 입니다. 먼저 조사부터 먼저 해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장 떼보고 가서 볼 거. 등기사항 찍으면서 떼보고 골이 남아있잖아요. 안 보고 먼저 갔다 오면 또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서 그 다음에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두 번째다. 그입니다. 계획이 두 번째. 조사는 세 번째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슬슬 팔아야지 판매활동. 판매활동 거쳐서 잘 AI, DI 그런 원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여기는 계약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A가 이제 어텐션인데 옛날에 좀 냈었고요. 주목. 먼저 주목을 끌게 하고요. 그 다음에 I, 인터레스팅. 흥미를 끌게 합니다. 다시 찾아오면 살짝 흥미만. 근데 두 번째 찾아왔는데 바로 그냥 너무 심하게 들이대면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바로 가버리면 안 되고요. 흥미만 살짝 당기게 해놓고 나중에 또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또 왔네. 그러면 저것이 살 생각이 있나 봐. 그러면 그 후에는 욕망, 사려는 욕망, 디자이어. 욕망을 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또 왔네. 무조건 손 붙들고 그냥 계약서 써버려야 됩니다. 아예 계약서 쓰라고 안 쓰면 아예 손 끌어다가 아예 사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 단계가 행동 단계, 계약서에다가 서명하는 단계, 그런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매 활동은 AI, DA 이 원리를 거쳐간다는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 아니고 아이다의 원리 주셔야 됩니다.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판매할 때의 셀링 포인트, 판매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주거용은 당연히 쾌적성이고 개론 등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상업용은 수익성이고 농업용은 생산성이고, 자, 이런 것들은 개론 등에서 다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개론도 다 써먹어요. 그 안 써먹는 것 같은데 다 써먹습니다. 괜히 그냥 배우는 거 아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 조건을 교섭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을 체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둔기 막 넘기고 하는 이제 이행 부분 넘어가겠죠. 물건 주고받고, 등기서류 주고받고, 완전히 끝내는 단계가 바로 이행 단계.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물건 인수, 여기는 우리 중개계약에, 바로 중개실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끝나는 이행 부분, 물권행위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채권행위까지만 봐주니까요. 바로 계약서 써주는 단계까지만, 계약서 서명 날인 그 단계까지만 우리가 하는 바로 중개실무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거 아니요. 법무사가 하든지 둘이 알아서 하든지 우리는 봐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목 따라서 중개의뢰 접수가 출발점. 그냥 제목만 다시 보시고요. 뒤로 넘겨보실까요? 내용 안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목하고 정말 잘 달아놨습니다.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조사가 아니역입니다. 요거 계획이 먼저인가, 그 다음에 조사가 먼저인가, 여긴 정말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봐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나서 뭐를 봐야 될 건지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시다, 현장에. 그래서 조사, 확인. 그리고 조사 확인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랍니다. 그 설명 잘못하면 확인 잘못됐다고 문제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활동, 서서 이제 조사가 다 끝나면 셀링 포인트를 찾아서 나중에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 체결, 하여튼 거래계약서 바로 체결, 거래계약서 쓰는 단계. 여기가 바로 마지막에 완성. 그 다음 이제 완결은 이제 이행 부분, 막 등기소를 막 넘겨주고, 물건 주고받고, 완전히 끝내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우리 부분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저런 문제는 아주 예전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냥 한 10년 전에 건 문제 같은데, 바로 한번 이제 이 중개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자, 기출문제인데 지금은 아예 늘 생각 안 합니다. 자, 먼저 1번이 왜 틀린지 볼까요? 거래계약의 체결이라. 거래계약의 체결이라. 거래계약서의 작성, 그러니까 중간에 맞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의 지급, 등기소리의 인도, 그 다음에 인수, 그런 행위를 말한다. 자, 먼저 잘 나가다가 이상합니다. 자, 먼저 거래계약 체결은 거래계약서 작성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거래계약서 써주는 단계까지는 들어갑니다. 합의 보는 단계니까. 여기까지는 딱 채권행위입니다. 근데 중도금, 그리고 잔금, 물건이 넘어가고 막 돈이 넘어가고, 이건 이행 부분, 이건 물권행위입니다. 뭐 채권행위 독자성, 뭐 물권행위 독자성, 이런 것들 많이 언급하잖아요. 뒤에 보시면 등기소리 주고받고 완전히 끝나는 것은 이건 이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계약서 작성만 나왔으면 맞는데, 거래계약서 작성 외에 다른 것도 나왔다는 겁니다. 중도금, 잔금, 그 다음에 등기서류 주고받는 거, 이런 거 이행 부분이니까 여긴 실무 아니라고 합니다. 거래계약 체결 아니라고 합니다. 자, 뒤쪽에 중도금부터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전에는 조금 나왔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맞잖아요. 중개 3요소 맞고, 그 다음에 중개하고 도급의 그런 차이점, 옛날에는 좀 냈었고, 용어정이 그대로 나왔었고, 중개는 사실이 맞잖아요. 그리고 보수 받으니까 유상 맞죠. 근데 위임은 전혀, 여기 친한 사람 사이다 보니까 보수를 안 받는다. 너무 친하니까 보수 안 받는다. 그게 위임이다. 라고 해서 5번 설명도 지금 아예 내지를 아예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맞아. 1번이 바로 틀려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예전에는 좀 나왔었다. 지금은 나올 생각 안 한다. 게임입니다. 그 정도 보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여기는 아예 안 봐도 되오게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2번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안 봐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중개 실무, 이제 접수처리인데 얘도 이제 거의 시험 문제 가문으로 아예 안 칠 정도로 앞쪽에 전속중개계약서, 그런 서식만 약간 간단하게 보시고요. 여기도 시험 문제 감을 아예 지금은 아예 안 칩니다. 나 먼저 중개대상물 수집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물건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뛰어나도 나중에 중개 실무를 해볼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물건 수집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직접 수집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게 바로 직접 수집 방법이고요. 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개론에서 약간 더 나올 겁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지금 이제 안 나와. 그 정도입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270페이지 이제 간접은 뭐 신문 등에다 광고를 내거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중개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수집 방법입니다. 제3자를 통해서입니다. 아니면 건축업자가 우리한테 물건을 소개해 주네. 이런 게 바로 간접. 내가 직접 해나 제3자를 통하는 방법이 바로 간접 수집 방법입니다. 뭐 직접과 간접 한번 나누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완전 개론용이죠. 먼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리스팅, 중개계약을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가. 먼저 하향시장이면 가격이 계속 아주 곤두박질 시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매수인 중요할까요? 아니면 매도인 중요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 개론득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요게 이제 하향이죠. 이런 부분이죠. 하향 시장에서는 먼저 누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하향 시장에서는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입니다. 가격이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막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매수인 쪽에서는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여기가 5천인데 그리고 지금 막 2천대 막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더 떨어지겠지. 저거 1,000만 원 정도 막 더 되겠지. 그럼 누가 없어요? 매수인 살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하향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매도는 그냥 널렸어게입니다. 지금 막 팔라고 바라고 똠니다. 지금 5천에서 3천 내려가죠. 막 2천 내려가죠. 더 내려갈 거니까 잽싸게 팔아야지. 우리 매도인은 아이가 막 줄을 서 있으니까요. 저기 막 세종시까지 줄 서 있습니다. 얘는 오면 그냥 아이 그냥 물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물 주면 또 괜히 또 사무소 앉아갖고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근데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볼 거예요. 매수인은 아예 우리 사무소에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매수인. 그러니까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요하지 누가요? 매도인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매수인 왔네. 이제 더 이상 안 옵니다. 아주 오면 그냥 커피를 또 사발로 아주 타줘야 됩니다. 잠도 못 자게 해갖고 나중에 다음날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안 떨어진다고 계속 떨어질 것 같니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얼른 매수인 딱 오게 되면 하향 시장에서는 잡아다가 계약서 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향시장 볼까요? 상향시장. 지금 이제 2천에서 3천 찍고, 그 다음 막 4천 찍고, 5천 찍고, 막 1억 찍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향시장에서는 또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중에서 누가 필요하겠냐고 합니다. 먼저 매도인, 막 계속 더 올라가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 지금 3천 찍고, 5천 찍고 막 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상향시장에서는 매수는 아주 줄 섰습니다. 3천에서 4천, 5천, 막 4천만 사고 5천, 6천, 7천, 막 8천도 찍게 생겼다는 겁니다. 또 매수는 줄 선액입니다. 매수는 오면은 그냥 물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오면요? 매도인은 겁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매도인이 팔라고 하겠냐고 합니다. 매도인이 왔네?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괜히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팍 떨어지니까 잽싸게 지금이라도 파세요.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에서도 무릎에서 사서 그 다음에 가슴에서 팔라고 하지 머리 꼭대기에서 팔 생각, 발바닥에서 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맞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발 좀. 해가지고 나중에 상향시장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매도인 오면은 매도인이 안 오니까 매도인 오게 되면 얼른 파세요. 입니다. 저 꼭대기 올라갔다 팍 떨어져요. 나중에 5천 기다리셨다가 이제 3천으로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도인 오게 되면 그 매도인을 바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향시장에서는 누가 중요하고요? 매도인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향시장에는 이거 바꿔서 생각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향시장에서는 누가 중요하고요? 바로 매수인 중요하고,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장사에서 무슨 장사의 도리를 상도 그러죠. 상향시장에서는 상도. 그죠? 뭐 장사에도 뭐 도리가 있다고 합니다. 상도. 그 다음에 하수. 너보다는 그죠? 너는 나의 하수다 이럴 겁니다. 하수. 그러니까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인 중요하고 이거 바꿔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향시장에서는 뭐라고요? 매수 말고 매도. 상도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매도인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인이 중요하고 하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앞글자 좀 따놓으세요. 이건 뭐 개론 문제인데 그냥 개론에서는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무할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너 실무 못해 입니다. 상향시장인데 매수인 오니까 발목 잡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시장에서 매도는 왜 잡고 있냐고 입니다. 매도는 줄 섰어. 매수인 지금 당장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향시장, 상향시장, 매도 매수인이 누가 중요하냐고 이런 것들은 개론에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우리 교재는 그냥 이거 개론 문제니까 괜히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고요. 나 먼저 하향시장.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매수. 자, 매입은 그냥 매수인데 세 번째 앞쪽에 매입, 매수라고 써놓고요. 하수. 그냥 귀찮게 하시면 돼요. 하향시장 옆에다가 수 써놓으면 되거든요. 하수. 너는 내 하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향시장은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고 매도인이 올 생각을 안 해요. 매도는 얼른 바지가리 잡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안 와.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끝에 가면 매도. 매도 물건, 임대 물건에다가 신경을 좀 쓰라는 겁니다. 매도. 그래서 상도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시장은 매도 매수인 다 좋아하게 됩니다. 가격이 딱 안정적이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시장 거의 없겠지만 입니다. 좀 특수한 시장입니다. 여기는 매도인 와도 바지가랭이, 매수인 와도 바지가랭이 누구든지 좋으니까 붙잡고 계약서 쓰세요. 입니다.
그다음에 자 중개계약도 예전에 가끔씩 나왔습니다. 자 중개계약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고 지금은 아예 안 낼 정도로 하는 겁니다. 나 먼저 제목만 보고 가실까요? 다음 중에서 중개계약의 설명을 잘못 설명한 거는 뭐냐 이 정도로 예전에 좀 냈었다는 겁니다. 자 271페이지 볼까요? 허락만 하면 성립하죠. 그럼 무슨 계약이다? 낙서. 허락만 하면 성립한다. 그럼 반대말은 요물계약. 그건 아니죠. 허락만 하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뭘 걸어야 그건 현상광고가 그렇습니다. 현상광고는 얼마, 현상금 얼마 이렇게 걸어놔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근데 우리 중개계약은 뭘 걸어야 성립하냐고? 아니라고.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고 딱 말만 떨어지면 그걸로 성립하는 거지 뭘 걸어. 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성계약 위에다가 요물 X계입니다. 현상광고나 돈 밝기지 우리는 돈 밝기는 발찌간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상광고 그놈이 요물이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않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도 전속중개계약서 쓰라고만 있을 뿐이지 그 서식이 없다고 무효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분료식. 그러면 요식 X 꼭 반대말만 그러니까 중개계약을 요물 그리고 요식이다. 그러면 X라기입니다. 요식은 국가와 개인들의 건축 허가나 등록 신청이나 이런 게 바로 요식입니다. 우리는 불조식.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아예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받으니까 무슨 계약? 유상. 또 중개를 무상 그러면 X계입니다. 그래서 무상 X. 그리고 서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편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한쪽 편이 누구만, 뭐 매수인만, 아니면 우리 개업만 그런 거 아니니까 원래 우리 개업은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은성실 그다음에 확인 설명 잘해라 관리 잘하라 이런 의무는 있으니까는 서로 의무는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쌍무가 맞아. 그러면 편무 X 무상 X 편무 X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급 유사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에 판례는 도급하고 유사하다고 했는데 뭔가 완성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하니까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위임 유사한 바로 민법 전에 없는 비전형의 계약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위임 위에다가 도급 X 처음에는 판례가 도급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도급이면 우리가 큰 책임은 안 졌을 겁니다. 근데 위임은 친하니까 잘해라. 믿고 맡겼으니까 잘해라. 잘못하면 책임을 크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 보고 잘못됐대. 확인 설명을 잘못됐대. 위임이라고. 매도매수는 너를 믿었다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적인 형태를 안 둡니다. 뭐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것들은 다 형태가 있는데 전형계약인데 14개 전형계약 거기에 안 들어가. 우리 족보도 없어. 아주 서러운 주권 내기입니다. 족보도 없다고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형 X 유명 X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도 이제 나오겠죠. 뭐 계속적인 계약이다. 일시적 아닙니다. 계속적인 계약, 중개계약은 그러니까 해지라고 해야지 지속적이니까 해제 그러면 안 된다. 매매 교환하고는 안 유사합니다. 임대차하고 약간 유사하다. 라고 계속적인 계약, 중개계약을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계약 종류도 앞쪽에서 조금 봤었는데 그냥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사람 저 일반 중개계약 앞쪽에서도 봤었고요. 불특정 다수한테 맡겨놓고 가장 먼저 완전 선착순입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를 써준 사람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게 일반. 그래서 여기는 불특정 다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단점이 많습니다. 누구도 신경 안 써주지. 그러면 매도매수도 늦어서 안 좋지. 우리도 보수 확보가 안 되니까 신경 자체를 서로 안 쓰지. 이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안 좋은 단점만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초대장이다. 이렇게까지 비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집에다 맡겨놓으니까 니네는 결국에 둘이는 법원에서 만나자고 맞짱 뜨자고 할 거다. 이런 게 바로 일반. 자,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점으로 맡깁시다. 그리고 전속으로 맡깁시다. 독점은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자, 독점은 매도매수인이 계약을 성립시켜도 보수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개업할 때 독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매수는 하지 말라고 계약 자체를. 그래야 우리 개업이 믿고 바로 착수하지.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업 공인주사 입장에서는 독점이 더 좋을까요? 가로 세 번째처럼 전속이 더 좋을까요? 독점이. 보수 자체를 무조건 받으니까 매도매수인 계약서를 써도. 근데 전속에서는 우리가 원래 선진국은 아예 보수를 안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에서는 상대방을 스스로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도매수인은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은 저것들이
직접 거래하는 거 아니요? 이러니까 바로 착수 못하고 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독점은 안 그렇잖아요. 아예 둘이 찾아도 보수 받으니까 무조건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착수 시기가 독점이 더 빠르다고 미국에서는 독점을 더 권장한대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된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은 저 앞에서 봤고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의무 계약서 써줘라. 그 다음에 공개해라. 그 다음에 상황을 알려라. 거래가 끝나면 거래 사실을 알려라. 이런 것들 봤었고요. 그냥 뒤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274페이지 전속중개계약도 앞쪽에서 다 봤으니까 뭐 여기서는 굳이 볼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자, 네 번째 공동중개계약은 2명 이상. 그리고 땅이나 상가 같은 것은 혼자 하실 생각 아예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매도 매수인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집하고 같이 하면서 그냥 아이 돌아가면서 여기 부동산 저기 부동산에서 막 알려주면서 계약 상황도 알려주면 안심을 좀 할 거라는 겁니다. 혼자 하면은 헐레벌떡입니다. 매도 매수인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공동중개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나 땅 같은 것은 정말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전문가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2명 이상이 한다. 공동중개계약. 신속성, 효율성에서 가장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공동중개계약이 가장 바람직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감에서도 여러 번 옛날에는 언급했었고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의미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통장에다가 얼마만 넣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가 중개계약. 자, 우리 용어로 따지게 되면 매도 매수인이 금액을 정하고요. 10억만 내 통장에 넣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팔아갖고 아예 거기서 보수 받아. 이런 게 바로 이제 순가 중개계약입니다. 매도 매수인이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해서 거래가 되면 그 초과한 부분 모두를 개업 공인주사에 보수로 하는 형태. 그러니까 위법성이 약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순가 중개계약 체결은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법정 보수만 봐줄 수가 있잖아요. 꿈만 야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가중개계약을 무조건 위법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순가중개계약 체결해서 초과해서 정말 보수를 받으면 그때가 위법. 그러니까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위법, 아니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내. 법령이 없는 거다 보니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예전에 좀 냈었고요. 그러니까 교재에다 소개를 좀 시켜놨는데 중개계약을 서면화하게 되면 뭐가 좋냐고. 장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 장점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통제가 될 수가 있다. 서면하게 되면 아예 매도 매수인으로 개업들 국가한테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중에 분쟁이 생겨가고 법원에 가고 판사님한테 물어보자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소식이 있으니까. 소식이 없었을 때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통제되는 기능, 법원에 갈 일이 없는 기능. 그게 바로 이제 중개계약의 서면입니다. 타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되겠지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서면을 하게 되면 유통시장이 뭐가 돼요? 정비가 돼요. 근대화가 돼요. 게임입니다. 서식으로 확실하게 하니까, 게임입니다. 그래서 거래시장도 정비가 되고, 그리고 근대화 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도 해결할 수 있겠죠. 서식이 있으니까, 게임입니다. 서식이 없으면 그거 입증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파요. 막 증인도 세워야죠. 그래서 분쟁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기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투기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매수인이 계약서 한번 봅시다. 중개계약서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3억 같은데 개업은 자꾸 3억 2천이래. 지가 보수를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중개계약서 봅시다. 그러면 꼼짝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저기 위에 중개계약을 서면했을 때입니다. 네, 중개계약은 서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나라는 저렇게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거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투기를 예방하는 기능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좋다고 게임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뭐 자세히 볼 거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예 뭐 다른 교재는 다 빼버리기도 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중개계약의 작성 방법 여기 나올 만한 것 자체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그냥 많이 써놨는데 277페이지까지 12번째. 그냥 아예 늘 건 아니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취득중개의뢰인 쪽에서의 중개계약서 여기도 늘 만한 것 자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장 자체는 아예 1장, 2장 요거는 아예 시험 문제에서 아예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안 낼 정도. 그 다음에, 자, 279페이지 이제 서식을,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만큼은, 요 서식은 꼭 시험 문제 나왔어가 아니라 한번 보고는 가셔야 됩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80페이지에 한번 서식을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일반 중개계약서는 안 써줘도 됩니다. 안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니까 서식하고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아예 없고 그입니다. 먼저 일반 중개계약서, 매매하고 임대차는 많으니까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매도인 왔네요,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해주면 되고요. 매수인 왔네요, 왼쪽에다가. 그리고 임대, 임차. 근데 그 밖에 계약 보시가 매매 임대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전세, 지상권, 저당권. 그러면 거기 그 밖에 계약이라 써야 됩니다. 저당권 같으면 저당권.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그 밖에 계약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잘못하는 게, 이건 제재가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거기다가 지상권만, 저당권만 써놓고 체크를 안 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전속중개계약서 같으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체크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계약이라고. 그리고 글자로 써야 되고, 거기입니다. 여긴 둘 다 나란히 가로도 채워야 되고, 왼쪽에 거기도 박스도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좀 적은데, 중개의료는 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업을 을이라고 했고, 그 다음 아래 볼까요? 을. 그럼 우리 개업이 먼저 나왔습니다. 개업은 어떻게 하라고? 거래가 저소각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고. 그러니까 의무사항 그려놓고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채무 불이행 따지니까 그냥 노력하라고. 노력 안 해도 국가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요 소리였습니다.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안 해도 괜찮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 매도미에서 뭐 이 집자 지금 막단이래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2번 갑인데, 갑은 이 계약에도 을한테 계약 체결하고 병한테도 갈 수 있다.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정말 다른 집, 병한테도 다른 기업한테도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속에서는 없다. 근데 일반은 있다. 있다고 옆집 가도 따지지 말라고 여기 서식에다가 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식 바꾸기 없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자료 달라고 하면 협조 좀 해라. 협조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우리도 팔자렸냐고 참아야지 옥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많이 내봤었고요. 전속에서도 유효기간 얼마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쓱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구장 표시에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3개월. 이걸 또 숫자 바꾸겠다. 6개월로.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그리고 3개월보다 어떻게 해요?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엉뚱하게 3개월보다 길면 3개월로 단축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뭐가 또 단축되냐고, 강행 규정이냐고, 합의가 안 되냐고, 합의 얼마든지 하라고. 자, 그러면 기간이 다르면 위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거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여기는 아예 공백으로 놔두고요. 근데 만약에 달리했다. 몇 년, 몇 월까지 한다고 아예 쓰라는 겁니다. 3개월보다 길거나 짧거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전세 같으면 1개월 정도면 끝날 거니까 3개월 너무 길어. 그럼 짧다고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길면 상가하고 땅 같으면 3개월 만에 택도 없다는 겁니다. 한 6개월로 합시다. 1년으로 합시다. 위에다가 길면 위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짧거나 길면.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거래 가액으로 퍼센트를 쓰고 0.4. 그리고 2억이면 80만원 이런 식으로 두 군데 나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속에서는 여기 좀 빠지면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일반은 괜찮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보실까요? 손해배상. 잘못하면 책임져야지.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했다. 전액 그럴 겁니다. 뭐요? 차액만. 200 받을 거 500 받았다. 200원 받아라. 차액 300만 원만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손해배상. 자, 큰 의미는 없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 계약에 정한 건 안 되고요.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반대해서 가능하죠. 이 계약에 정한 것은 손대지 말고 합의해도 별도로 정할 수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확인한다고 계약서 3통 그러면 안 되고요. 왜요? 아래처럼 중개의뢰는 하나, 우리 개업 하나, 둘만 나오지 3통이 안 나옵니다. 머리 아프다는 2통. 2통을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고, 그 다음에 한 통씩 보관하는데 보관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나가자마자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꼬린시켜도 괜찮습니다. 전석은 업무정지 당하는데 여긴 정말 농구만 잘하면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꼬린시켜도 괜찮습니다. 연월리 쓰고 그입니다. 그
그 다음에 전속에서도 거기 또는 이게 미시게 여기도 쇼문제 이미 나와봤다는 겁니다. 아주 치사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도 그렇고 전속도 그렇고 여기 또는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 의뢰인 그리고 개업 특히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박스에서도 저 끝으로 가볼까요? 서명 뭐라고 있습니까? 서명 또는 그 이미 시험 문제 나와봤다는 겁니다. 좀 이따 바로 전속도 볼 건데 전속에서는 서명 미시 아니라 서명 또는 또 한 번 내볼 거입니다. 또는 작년에는 거래계약서에다가 또는 해놓고 어디 틀렸냐 그게 또 기출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내고 있네. 아주 맞들렸네. 저것들이 틀려주니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81페이지 여기 나눠집니다. 만약에 매도인은 위만 그리고 매수인은 아래만 써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전용에서 우리 매도인 물건 가지고 왔죠. 물건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소유자 나오겠죠. 그 물건 소재 면적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 사고 친 사람 이전일 거입니다. 그리고 공법, 물건, 도시적 관리적 이런 물건 가지고 온 공법상 거래규제나 이용제한도 매도인 쪽에서 중개 부탁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중개상물 표시에서 토지 아래쪽에 은행융자, 그 은행융자에다가 꼭 동그라미 가 개인 또 은행융자는 매수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매수인 말고 누구라고요? 권리관계 복잡하게 한 사람 누구고 이전이고 대출 받은 사람 누구겠냐고. 은행융자 이전이죠입니다. 웬만하면 토지 건물 다 대출 받아요. 또 개론에서 지렛대 효과를 알아갖고 대출 받으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대출 거의 받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박치기 하면 바보입니다. 그 돈 갖고 다른 쪽에다 투자해야지 왜 현금으로 다 사냐고입니다. 대출이자 그까지가 얼마 안 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융자는 이전용에 있대요. 자, 시험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 권리 이전용에서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어봤고 그런 문제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안 내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용이 뭘까요? 취득. 우리 매수인은 뭔가 바라고 오니까요. 아주 줄기차게 희망입니다.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조건까지, 지역도 희망. 거기다가 조건까지도 뭡니까? 희망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희망에다가 다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니까 물건도 희망, 가격도 희망, 지역도 희망. 세종시 어디서 물건 사고 싶냐고. 매수인은 바라고 오겠잖아요. 조건까지도 희망. 자, 그러니까 은행융자의 희망이 안 보인다. 은행융자. 그 다음에 중개 의뢰 금액도 희망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전 거. 매도인 거입니다. 그런 식으로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간단하게 서식 여기는 좀만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와도 괜찮습니다. 그 왼쪽은 다시 풀어놓은 거고요. 먼저 283페이지에서 전속중개계약서 위쪽은 같아요. 매도인 오면 매도인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오른쪽에다 체크하면 큰일 나고 그 매수인 거고입니다. 여기도 그 밖의 계약은 매매 임대차가 아니면 왼쪽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지상권, 저당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업무정지 당하니까 나 먼저 단속 뜨면은 단속도 안 뜰 건데 뜨면은 저거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제대로 썼나 째려볼 거예요. 몇 군데 딱 째려보면 바로 제재 때릴 게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을은 우리 개업인데 바로 전속중개계약에서 보셨던 의무가 다 나오잖아요. 2주일마다 한 번 이상 상황을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전속중개계약에다가 작년대에 뭐 2주 만에 공개한다 이렇게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상황 중간중간에 누구누구 만나보고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상황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상황을 자주 안 바뀌어.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 정도만 알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얼마 지체 없이 아니고 7일 이내에 그리고 망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끝에 볼까요? 거래정보망 또는 그랬잖아요.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괜찮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를 또 했으면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이니까 지체 없이입니다. 박스에 있었던 7개나 엄청 많은 거. 그거 바로 갑한 때, 의뢰할 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맨날 문서 아주 귀찮기도 해. 구두는 안 되기입니다. 다만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가로도 이제 잘 써야지. 안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공개라고 해도 거기다 공개라고 써야 되고요. 만약에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비공개. 이런 식으로 거기는 공백을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개했을 때도 공개.
그 다음에 비공개는 당연히 비공개라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써놓으면 요걸 째려보고 일단 너 무정지 사무소 문 닫아. 정말 몇 집만 딱 털면은 바로 그냥 지네 집으로 갈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 설명 성실하게 이행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도 너도 잘못하면 우리 개업이 옆집 쳐들어갈 거요. 다방 쳐들어갈 거요. 그 다음 뒷문 앞에 방이 있으면 반 토막밖에 못 받아. 그거 봤었던 거 여기 나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그냥 바로 1번 볼까요? 1번, 2번이 이제 유약금 전부인데, 전소 중개계약 체결해놓고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 지나면 옆집 덮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전속이 을인데 을 왜? 그럼 옆집 병한테 갔네? 다른 기업 공인주사한테 중개를 을해서 을에만 했다고 덮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래까지 했을 때 옆집 가서 계약서 다 쓰면 거기서 확 덮치라는 겁니다. 성질 죽이세요. 안 죽이면 전속중개 보수 위약금 못 받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것들이 얌체 같은 것들이 둘이 눈 맞아갖고 다방 갔네. 알파문고 가더니 계약서 사가지고 다방 갔다 그럽니다. 다방을 덮칠 거예요. 그럽니다. 착각만 더 날렸어.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을의 속에 의해서, 우리 전속인데 속에 의해서 그 속에가 원인됐다. 니네는 을 속에 없었으면 거래 안 됐다. 속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 지금 사무소 오래니까 사무소는 안 오고 둘이 신나고 지금 다방에서 만나서 계약서 쓴다는 겁니다.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여기도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방만 갔다고 덮치면 차값을 내주고 와야 됩니다. 미수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덮치지 말고 다 쓰면은 덮치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직접 거래하면은 그때 위약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네. 아주 알려니 죽는다고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대문 앞에 방 있음.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매도 매수인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오죽하면 스스로 상대방을 찾겠냐고. 네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상황을 들어봐도 아예 계약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빠르겠다 스스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땡전 앞을 안 줍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니까 너 한 일이 없잖아. 보수가 없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등에다 공개하니까 돈은 들어갔겠다. 반토막은 주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위에 보면 3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서 나올 겁니다. 3호의 경우는 50%. 자, 두 번째 줄에 이제 중간에 나오죠. 50%에 해당되는 금액 안에서 50% 안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쓴비용이 버팁니다. 소요된 비용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한 두 번째 진도에서는 보수 계산 해봐라. 그렇게도 시험문제 내본 적이 예전에는 좀 있었으니까요. 보수 계산 한번 해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유효기간 똑같고, 중개보수 똑같고, 손해배상 똑같고, 여섯 번째도 똑같고, 그 다음에 아래도 그 서명 또는 날인도 아예 똑같습니다. 여기는 시험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입니까? 서명 및 날인입니까? 자, 그러면 제일 아래 오셔서 오른쪽 끝에 볼까요? 성명, 그 옆에 서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명 또는, 이걸 또 치사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한다. X다. 자, 그런 문제가 그것도 최근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주 맞들려갖고 작년에는 거래계약서 내고 올해는 확인설명서 낼 것 같고 주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아예 똑같습니다. 여기도 권리 이전용 그리고 권리 취득용 아예 똑같습니다. 자, 먼저 토지 아래 보시면 은행용자, 융자 받은 사람은 저 매도인 계입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대출 받아서 땅 샀지. 대출을 누가 받았겠어? 매수인이 아니지 계입니다. 매도인 계입니다. 그리고 권리관계 복잡하게 한 사람, 농림적에 농지증 필요하겠다. 거래규제 바로 거기다 쓸 거고, 중개 부탁한 금액 원 쓸 거고 계입니다. 여기도 희망이 안 보이네 계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용, 매수인 뭔가 바라고 오니까 물건도 희망. 그 다음에 가격도 희망, 또 희망에다 다 동그라미, 지역도 희망, 조건까지도 뭐다? 희망이다. 좀 아주 희망밖에 안 보여.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그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도 옳은 건데,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나온 문제가 바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한번 마무리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이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아.
한번 간단히 보셔야 됩니다. 자, 요번엔 그냥 풀어보고 다음번에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중개계약이 무슨 요물계약이래요. 그럽니다. 현상광고가 요물 아닌가? 돈 밝기는 발찌간계약, 현상광고. 14가지 전용계약 중에서 현상광고만 요물이다. 입니다. 자,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바로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았네요. 입니다. 상인이니까 맞고, 근데 일종의 요물계약이래요. 중개계약이. 요물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아닙니다. 낙성. 허락만 하면 성립하지 뭘 걸어야 된대요. 물건의 지급이 필수적인 요건이냐고. 그거는 현상광고라고 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X, 요물계약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저기도 저 끝에 보면 또 요식이라고 나왔네요. 자, 2번 볼까요? 다 빼버리고 저 끝에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 그러면 서식 없으면 무효가 되겠네요? 아니다.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 전속중개계약서도 그것도 써서 주라고 했었지 그거 안 썼다고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식 아니다. 불요식이다. 그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자, 여기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는 불조식입니다. 얘도 틀렸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러면 도급하고 유사한가? 바로 판례는 개업 공인주사와 중개로 관한 민법상 위임 맞죠? 위임 관계하고 유사. 위임은 우리한테 안 줬다는 겁니다. 걘 친하다고 우리 보고 잘하래. 옆에 볼까요?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상계약으로 본다. 맞죠? 판례를 바꾸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급이 아니요. 3번이 맞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 의뢰받았는데 작성을 해야 되냐고.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유사하게 나오죠. 개업 공인사는 일반 전속 말고 일반 중개계약에 의뢰를 어차피 옆집 갈 건데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지금 내가 여기까지 보면은 전속으로 보나 일반으로 보나 헷갈린다는 겁니다. 문장이 엄청 떨어져 갖고 출전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해야 됩니까? 옆집 갈 건데 안 해.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꼬린 시켜도 괜찮다는 게 일반인데 뭔 작성한대요? 그걸 전속이겠죠. 전속은 정말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반은 작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너도 옆집 갈 건데 내가 왜 써주니? 주하셔야 됩니다. 안 써줘도 아무 제재 없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최근 판례 그런 판례가 있었나? 아주 새로운 판례를 써라 그입니다. 중개 보수는 계약 자유 원칙상 내용 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얘가 무슨 민법인가? 그다음 중개계약 시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합의로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 그런 판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괜히고 선생님이 또 안 알려줬나 해갖고 답을 5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번 그럼 바보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넘어가시면 어떡하겠냐고. 이런 것들은 최근이 아니라 천년만년 가도 절대로 저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고는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5번 그런 판례 자체가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기입니다. 5번은 너무 황당한 소리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3번을 잘 골라놓고 답을 갑자기 5번 바꾸면 바보 주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다음 시간이 정말 아주 중요한데 다음 시간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